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이 계속 안 오르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씩 이 우상향 하거든요. 왜냐면 지수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대한전선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아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뭐 이렇게 모멘텀도 뭐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고 원전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지금 해저 케이블 그 이미 착공을 했죠. 그래서 그쪽에도 신재생 에너지에도 어쨌든 간에 뭐 다리를 걸쳐 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대한전선이 신재생을 위해서 개발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엮이면 엮일 수 있고 실적으로도 엮일 수 있고, 사실상 최근에 대한전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가 사실 수주가 사상 최대치를 매년 찍고 있고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도 부채 비율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이제 펀더멘탈 부분도 봐도 제가 5년 동안을 이 대한전선 5년까지를 이제 실적이나 이런 재무 상태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아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는 거는 이게 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근거상. 그러니까 이제 상승할 때가 됐는데 이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제가 시나리오 여러분들한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이 병합 두 가지가 이제 제 예측은 두 가지가 다 병합 이후에 상승을 할 것인데, 이 상승을 A하고 B로 나누면 이 병합을 하고 나서 일단은 큰 상승을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상승을 한번 보일 것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한전선이 주식 병합하고 5월 16일 날 재상장을 할 때 지금 가격 기준이면은 14,770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만원대 부근까지 주식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패닉셀 구간 지나서, 왜냐하면 떨어뜨리면 개인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서 그 물량을 세력들이 소화할 경우가 매우 높아요. 왜냐면 이때도 그랬거든요. 이때도. 그러니까 이때도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호방그룹이 인수한 후에 이렇게 가격 조정을 줬잖아요. 시간 조정이 아니고 가격 조정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개파락을 했어요. 개파락을 해서 여기 안에서 박스권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올려버리고 거의 2연상 가까이 올리고, 여기서 세력들 한번 차익 실현, 1차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그냥 길다랗게 이렇게 해서 6개월 반년 동안 계속 가격 조정을 줬어요. 가격 조정. 그리고 여기서 유상청약이라는 그 빌미로 상한가를 보낸 다음에 주식이 또 2,500원 부근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병합이 끝나고 아마 유상청약 끝날 때처럼 상한가 보낸 것처럼 상승은 한번 무조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상승 시점이 2,000원 부근일 것이다. 일단 1차적으로 2,000원 이후에 더 상승하려면 제가 근거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근거. 그러니까 2,000원까지는 대한전선이 그동안 봐왔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2,000원까지는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2,000원 이상을 올라가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 왜냐하면 주식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주식이 갑자기 뭐 큰 상승을 하고 뭐 갑자기 어마무시하게 뭐 상한가를 가거나 이연상을 가면은 이 우리가 한국거래법상 이 한국거래소에 이 근거를 말해야 돼. 근거. 왜? 왜 이거 도대체 이 주식이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냐라는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없으면 사실상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올라갔을 때 근거라는 게 있어야 돼. 근데 2,000원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간 많이 올라왔었으니까 2,000원까지는.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죠. 뭐 이제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매물대 구간에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해서 어느 정도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근데 2,000원 이상에는 그 이상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솔직히 이 2,000원 이상 올리는 거는 세력들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이 대한조선을 방송을 하고
근거로 봤을 때는 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그래도 상승을 충분히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2,000원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항상 2,000원 아래로 뭐 어떠한 노력이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낮춰 놓는다면 충분히 상승이 나왔을 때 손해 보지 않고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피드백을 항상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종목별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은 좀 특이해요. 오늘은 개인도 샀고 외국인도 샀고 기관계도 샀어요. 근데 주가는 좀 떨어졌죠. 1% 가량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 패턴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한 달 동향 봤을 때 기관계가 매수세로 전환을 했다는 점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외국인 매집량이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되죠. 어쨌든 간에 지금 나간 거는 개인 물량이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전선이 이 거래 정지 전까지 이 외국인 수급하고 그리고 기관 수급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는 분명히 큰 상승이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완전 떨궜다가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주거나 그 둘 중 하나가 분명히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때도 그랬고요. 근데 대한전은 좀 지독한 거는 이 세력들이 보통은 상승을 크게 했다가 시간 조정을 보통 이때는 시간 조정을 잘 줬어요. 근데 갑자기 가격 조정을 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이 아직도 저도 2년 동안 방송 찍지만 아직도간 분석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이 호방고를 인수하기 전에 이때 한번 볼까요? 이때도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움직여요. 상한가 보내고 이때도 동전주였다가 거의 2배 가량 보이시죠? 2배 가량 100% 가량 올린 다음에 시간 조정을 주거든요. 이건 가격 조정이 아니에요. 시간 조정입니다. 박스권 안에서 시간 조정을 주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차익 실현을 더 올리지도 않고 차익 실현하고 떨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금 횡보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싹 올리는 그런 말아 올리는 시점들이 항상 있어요. 대한전선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 거래 정지 전에 어떠한 뭐 큰 상승을 주기는 지금 현재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항상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날 방송 때 피드백 드리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댓글 한번 볼게요. 네, 송선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비중 계속 늘리고 그냥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슬비님 감사드리고요. 김경환님 병합 전에 상승 나오고 거래 정지 들어가기 전에 매도가 병합 전에 상승이 나오면 저는 한번 매도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수익권일 때 뭐 내가 갑자기 손실 보고 있는데 손실을 덜 봤다고 이 손해 보고 나가는 거는 좀 비추고요. 만약에 내가 수익권일 때는 괜찮은 방법이라고도 생각은 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지송이님 감사드리고 잘하셨지만 전화요금이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다시 이제 들어가셨다는 거죠. 네. 잘 생각 잘 적어 주셨습니다. 네, 저도 근데 사실 손절한 게 좀 아쉽긴 해요. 지송이언님. 톡방 다시 들어오실 거면 다시 들어오셔도 됩니다. 왜 갑자기 나가셨어요? 총총님. 사실 2,500원은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2,000원까지는 당당하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2,500원까지는 뭔가 근거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혹시 몰라요. 네옴시티 이슈가 엮여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을 깎았다라는 거는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기다려 보자고요. 완조가랑 모았는데 2년 넘게 들고 갔네요. 2,700원이었죠. 밀리는 후반 인수 땐 1,400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씀하신 게 사실 손절한 거는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저점에서 잘 잡으셨다면 분할 매수로 항상 접근을 하시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팔이님.
이제 돼야 할 것 같은데 2026년은 너무 길죠. 저는 이때 전에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이기 때문에 중장기죠. 결국에는 초장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스윙도 아니고요. 중장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빈님 감사드리고 매도 시점은 일단 저는 1차는 2,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궁금하신 건 이렇게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날 방송 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